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위암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양락 교수와 함께합니다. 위암을 얘기할 때 꼭 당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기적인 내시경인데요. 그런데 이 내시경을 통한 암 발견율과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검사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내시경이 가장 정확한 검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 자체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돼 있으면은 뭐 100% 발견할 수 있지만 초기 위암인 경우는 아주 작거든요. 그런 경우는 못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술자도 중요한데, 꼼꼼하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보거나 그러면은 병변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두 가지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죠. 네. 그럼 위 내시경은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한 번,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에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진 간격에 대한 기준, 어떤 근거로 정해지는지,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 이 기준보다 더 자주 받으면 안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위내시경은 2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장은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인 암이 자라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는 조금 빨리 자라고 장은 좀 늦게 자라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도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장은 늦게 자라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받아도 초기에 발견될 수 있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로 간격을 정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계 가족. 어머님, 아버님, 형제가 위암, 대장암이 있으면은 그 간격보다 조금 더 빨리 받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염증이 심하거나 대장에 용종이 있거나 한 경우에도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받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사실 기부 소독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시경을 통해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같은 게 사실 위암의 원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이 내시경 때문에 또 감염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시경을 여러 사람이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복지부랑 학회에서 모든 내시경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 검사하면은 소독을 제대로 하는지 다 저희가 검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소독을 받는 내시경을 쓰시게 되면은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 사실 주변에서 보면 내시경을 했는데도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한 두세 달 지나서 위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내시경을 그때 제대로 못 본 건지,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 위암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5mm 미만의 작은 위암도 있거든요. 그거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었지만은 못 봤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암 중에서 미만성 위암이라고 빨리 자라는 위암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몇 달 사이에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던 게 그 사이에 생길 수도 있죠. 네. 사실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 뭐 광고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 균 위험한 겁니까? 위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은 어떻게 해서 감염되는 건가요?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습관이 찌개를 이제 같이 드시고, 남자분들은 술잔 막 돌리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문화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니, 술잔 돌리는 것도 입에서 입으로 그게 매개를 한다는 거죠? 가능하죠. 타액이 묻어 있으니까 타액에 그런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랄까 이런 게 뭐 어느 정도인가요? 20년 전만 해도 한 국민의 80% 정도 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개목을 하면서 현재는 한 50%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10대, 20대에서 검사하게 되면은 한 20%밖에 안 나오니까요. 점차적으로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나쁜 것들은 이게 이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치료가 됩니까? 이게 세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를 쓰면은 한 일주일 쓰면은 제균이 되는데 항생제 내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균율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 써도 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1차 치료가 있고 2차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약으로 안 되면은 2차 약으로 바꿔서 저희가 치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위암인 환자에 있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도 있다. 위암 수술 뭐 이럴 때도 제균 치료를 하나요? 예, 그 제균 치료를 하는 그런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암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균 치료를 사전적으로 먼저 차단을 하면 위암에 대한 발생 위험도 낮아지겠네요. 위암 환자인 경우에는 제균 치료하게 되면은 재발 확률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위암인 분들은 위암을 절제하는 위 절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위 내시경을 받을 수가 없지 않나요? 위 절제하신 분들은 또 내시경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발하는 게 위 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밖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 내시경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위 밖을 보는 검사, 그러니까 CT 검사라고 있죠. 그거를 같이 해서 정기적으로 하면서 재발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위암과 관련돼서 이렇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과 그리고 검사 그리고 위암 환자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발 여부 보는 검사까지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